갑자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중국, 그리고 그런 중국을 견제하듯 최근 들어 군사적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본. 2025년 기준 이 두 나라의 군사력은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의 긴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두 나라, 세계 패권을 꿈꾸는 중국과 주변국 상황 때문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일본의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역사적 관계 속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갈등과 경쟁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 국제정세가 신냉전으로 재편되는 시점에서 두 나라의 군사력 비교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실제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죠. 먼저 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는 중국이 약 14억 1,500만 명으로 압도적이며 일본은 약 1억 2,320만 명 정도입니다. 전시 가용 인구 또한 중국은 7억 명 이상으로 일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석유 생산량은 중국이 하루 약 498만 배럴 수준이지만 일본은 사실상 자원 빈국이라 8천 배럴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석유 소비량은 일본이 훨씬 많아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 전쟁이나 국제 분쟁 시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 면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석유 매장량 역시 중국은 260억 배럴이 넘는 반면 일본은 사실상 대규모 매장량이 없습니다. 이런 자원 구조 자체가 두 나라의 전쟁 지속 능력에서 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화물선 보유량과 항만공항 인프라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라 실제 전쟁 상황에서 병력 물자의 이동 능력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중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실 문제입니다. 일본은 한때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적 내구성이 컸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막대한 해외 자산과 안정된 금융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1조 달러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춘 나라죠. 반면 중국은 빠른 성장의 그늘로 불리는 중진국 함정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성장 동력을 잃고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이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지적됩니다. 물론 중국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빈부격차, 부동산 시장 붕괴 위험, 산업계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불안 요소가 겹치며 군사력 유지와 확장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얕볼 수는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급격하게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하니까요. 그 경우 일본과 한국 또한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병력입니다. 상비군은 중국이 약 235만 명, 일본은 약 24만 명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예비군 역시 중국이 51만 명으로 훨씬 많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나라 모두 모병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본 병력질 자체가 비교적 높고 특히 일본은 장비 숙련도와 전문성이 높은 병사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적 우세는 전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은 육상 전력입니다. 전차는 중국 6,800대 이상, 일본은 약 520대, 군용 차량, 자주포, 로켓포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아직도 구형 전차인 59식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방위 산업의 제약 때문에 빠른 생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둘 다 문제가 있지만 단순 물량 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유리하죠. 다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육상 전력이 온전히 쓰이기 어렵습니다. 서로 바다를 건너야 하니 상륙 작전은 매우 위험하며 현실적으로 제한이 크기 때문이죠. 다음은 해상 전력입니다. 중국은 70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며 세계 12위를 오가는 해군 강국입니다. 항공모함도 3척을 보유했고 추가 건조 중입니다. 잠수함 역시 60척 이상을 운영하고 있죠. 반면 일본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이즈모급 항모 개조를 통해 F-35B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구축함과 해상 초계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항모의 함재기가 스텔스기도 아니고 성능이 낮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재기 질에서는 우세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J-35 스텔스 함재기를 본격 배치하면 이 우세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보유한 핵잠수함 전력은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핵잠수함은 단숨에 전쟁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 자산이죠. 항공 전력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3,30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급 공군이고 일본은 약 1,400기 정도로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기 경보기, 해상 초계기 등 특수 임무기를 중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큰 전술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투기 면에서는 일본이 F-35를 대량 확보 중이며 F-15J도 꾸준히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J-20을 배치하며 질적 경쟁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의 많은 부분이 구형 기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다시 돌려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핵전력입니다. 중국은 600기 이상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00기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핵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핵무기는 단순한 공격 수단을 넘어 상대의 전자장비,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 펄스 EMP 공격도 가능해 전쟁 양상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핵전력을 포함한 전체 스케일에서는 중국이 압도적,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 정밀성, 특수 임무 능력에서는 일본이 강점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역시 어느 한쪽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방위력 강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냉전 시대를 맞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